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6강 PLSSEM 통제 효과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제 변수는 컨트롤 베리어블 이렇게 영어로 쓰고 있는데 이 통제 변수는 외생 변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 변수가 있고 보통 종속 변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어떤 변수가 x1이라는 변수가 x라는 변수가 y라는 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연구할 때는 이제 제가 x1을 연구한다고 합시다. 새로운 변수로 x1을 연구하는데 이 변수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렇게 y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했는데 기존 연구자들이 이 x의 변수의 효과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외생 변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 변수도 물론 외생 변수 중에 하나인데 독립 변수 외의 그 모든 변수들을 우리는 그냥 외생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제 변수를 뭐라고 하냐 그래서 외생 변수의 하나다. 즉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어떤 결과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구 통계 변수들을 통제할 때 그런 통제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선행 연구에서 확증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모형에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변수들은 이제 외생 변수라고 보통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생 변수의 하나로서 통제 변수는 뭐예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 중에서 연구자가 통제하려는 변수. 이 변수를 우리가 통제 변수라고 한다. 보통은 이제 통제 변수는 평균값으로 이렇게 고정시켜서 통제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외생 변수라는 거 뭐냐? 독립 변수와는 상관관계가 없지만은 큰 상관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없지만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수를 우리가 이제 외생 변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생 변수의 하나가 바로 이제 통제 변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할 때는 어떤 변수의 효과를 통제할 때는 그 변수 값을 일정하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한다는 뜻이죠. 일정한 값으로 넣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이제 평균값이 될 수도 있겠죠. 평균값으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일정한 값으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통제 변수 통제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실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험 연구를 할 때도 보시면 실험 연구에서도 어떤 게 있어요? 실험 연구에서도 보시면은 일정하게 조건들을 일정하게 놓아요. 컨스탄트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놓습니다. 실험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온도라든지 실험 단계에서 온도, 뭐 습도 이런 것들을 다시 통제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정한 조건으로 맞춘 다음에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통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넣는 모든 것을 다 통제라고 이제 보고 이제 실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과 또 설문지법을 이용한 이런 연구에서도 다 통제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변수가 그러면 왜 이제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는 이제 통제 변수가 반드시 뭐와 관련이 있어야 되냐면 종속 변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제 통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통제 변수를 사용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될 수 있겠죠. 1종 오류, 2종 오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론적 근거가 있는 통제 변수를 또 선정하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 변수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제3의 변수인 어떤 통제 변수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인과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함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냐? 내가 선택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의 직접 효과, 진짜 효과가 뭐냐, 이거를 이제 파악하려는 이유에서 우리가 통제 변수를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통제 변수에 따라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유의성이 바뀐다면, 즉, 유의적 관계에서 비유의적인 관계, 비유의적인 관계에서 유의적 관계로 바뀐다면,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약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통제 변수를 연구 모델 속에 이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 미친다는 그 타당성을 이제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제 변수의 사용 조건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를 예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연구자의 합리적 추론에 의해서 통제 변수를 선택하고 또 모형 속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통제 변수 포함 모형과 통제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모형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한번 시행을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제 통제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이럴 때는 통제 변수의 사용이 지지될 수 없고요. 양자 간에 이제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통제 변수를 포함시킨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의 결과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게 나왔다면 우리는 이제 통제 효과가 있다. 통제 변수 효과가 있다고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통제 변수의 그 사용이 지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 변수를 넣을까 말까를 결정할 때 다각도의 이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죠. 포함 모형, 미포함 모형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함으로써 통제 변수를 이제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 통제 변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제 변수는 선행 연구를 기초로 당연히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 입증된 변수, 즉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일 때, 아니면 내생잠재 변수 중에서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 어떤 경험적인 결과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통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통제 변수는 개념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종속 변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종속 변수와 유의미한, 즉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어야 되고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통제 변수는 반드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통계적으로 그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제 변수 사용 시 이제 권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렇게 영어로 써 있긴 한데 우리가 통계 변수를 이제 연구 모델에 포함시키잖아요. 그 포함 이유를 분명하게 정당화 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 우리는 형식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론적으로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실증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통제 변수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인클루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은 다른 사람이 사용한 통제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선행 연구에서 채택되어진 이제 통제 변수들이 있었다면 또 선행 연구에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수들이 있었다면 그 변수를 이제 통제 변수로 넣고 나는 새로운 변수를 내 연구 모델에 또 투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통제 변수를 넣고 싶은데 우리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안 미쳐요. 노 시그니피컨트 이펙트, 거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통제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포함시키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 변수를 넣으려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개념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종속 변수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된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고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면은 어떤 통제 변수를 우리가 이 통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통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통제 변수로 사용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제 변수와 통제를 받는 변수를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다양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을 해본다든지 T 검증을 또는 분산 분석을 또는 회귀 분석 등을 통해서 이 변수가 통제 변수로 진짜 의미 있는 변수일까? 즉,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일까?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범주형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범주형 변수는 더미 변수로 만든 다음에 이제 연구 모델 속에 통제를 시켜야 된다. 연속형일 때는 바로 이제 투입할 수 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보고를 이제 해야 되는데 통제 변수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는 마치 통제 변수처럼 보고하는 것이 요구는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석 결과 제시할 때 유의 수준은 물론이고 해당 통제 변수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 등도 아울러서 제시하고
또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6강 PLSSM 통제 효과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